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서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에서 한 2개 정도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촌지구에서 10호 19호 선간 이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돌까지? 네, 저희가 지금 요건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구간은 지금 그 1차분에 대해서 그 마무리를 했고, 그게 1차분이 기존 도로 옆에 이제 가도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를 했고, 내년에 이제 그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거 이제 그 이쪽에 기존 도로에 이제 지하 매설물을 묻고서 이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도 특조금으로 이제 추경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차질이 있는지 좀 그냥 여쭤본 거였고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쪽 부근에 있는 그 출퇴근 시간대 워낙 혼잡하다 보니까 그 주민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하루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하루가 늦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통행정과 이게 56페이지 보면 그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쪽도 워낙 아시다시피 이쪽 지구가 차댈 데가 이제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지평식 노회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층 규모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지평식은 그냥 측수가 아니고요. 네. 바닥에. 바닥으로. 네, 지금 현재 임시로 지금 네. 자갈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땅을 지금 구입해야 되고요. 그 예산이 또 추가로 있어야 되고. 네. 그 원래 저 뒤에도 보면은 위치도 및 관련 사진 쪽에서 보면 원래 당초 사업 부지에서 지금 변경 검토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예. 그거 때문에 지금 그 배다리 조소지 밑에 원래 이제 그 공원 부지 아래에다가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건축 사업가 쪽에서 이제 그 녹색 건축 사업가 쪽에서 설계를 하던 중에 지하 그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재해 영향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좀 재해가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그래서 예상이 돼서 그래가지고 좀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서 안 된다고 자꾸 이제 그 어렵다고 이번에 이제 그 여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포항 그쪽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쪽 그 상업 지역 그쪽 상가들에서 또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하고 두 군데를 놓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하루빨리 주차장이 지금 완공이 돼야 어느 정도 시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 잘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 사업 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순환고 단체에서도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하고 손하명 의원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주요 내용에서 관내 수변 환경 정활동 및 시민 대상 수상 안전 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산출 내역으로 봤었을 때 다음 페이지에서 산출 내역으로 봤었을 때는 이 시민 대상 수상 안전 교육 실시가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이게 뭐 어디에 환경 정화 활동 안에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누락된 건가요? 전에는 아마 그 저기 코로나 때문에요. 별도로 교육은 못한 것 같고
주로 이제 수중정화 활동이나 아니면 그 순환 구조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 이거 주로 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고 그 교육도 워낙 다시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3년도에는 좀 네. 저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차량에 대해서도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혹시 뭐 SUV인가요? 아니면은 뭐 밴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렉스톤 스포츠입니다. 네네. 그 아무래도 단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좀 그 적절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아무래도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겨울이고 추워지고 한파로 인한 사고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안전 재난재해에 관한 이제 교육 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피해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이제 저류지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지금 뭐 주차 문제라던가 이런 운동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이 두 곳이 지금 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이제 설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사전이 시민들하고 충분히 네네. 말씀을 나눠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용족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체육 시설을 할 때 주차 공간에 대해서도 혹시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네네. 일단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체육 시설이거든요. 네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차장으로 바꿔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융합을 해서 이쪽으로도 뭐 차를 몰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진출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네네.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54페이지에 이제 민방위 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민방위 시설이라는 게 이제 그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대피 시설 안내 표지판 구입에 지금 한 300만 원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혹시 노후된 표지판 교체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신규로 추가하시는 건가요? 노후된 표지판도 교체하고요. 네. 신규로 추가로 설치할 때가 있으면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시민분들께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철저히 좀 조사를 해봐가지고 네네.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111페이지 이제 교량 및 육교 유지 보수에서 이거는 이제 좀 페이지가 길다 보니까 113페이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용의 보도 육교 113페이지에 보시면 계략공사비에 이제 용의 보도 육교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용이 보도육교고 반도 유보라하고 대우 푸르지오하고 그 사이에 있는 보도육교인데요. 그 보도육교가 이제 만든 지 오래돼서 그 지금 저희 이제 비가림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후된 부분 좀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뭐 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른 이제 기본 안전 점검의 문제에서는 저도 이거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거의 매년마다 이제 조건부 합격으로 지금 그 나오더라고요. 여기 승강기 이제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관련되신 분들께서 지금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그 검사를 하는데 조건부 합격된 이제 목록들 보면은 뭐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자체 점검에서는 이제 다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제 정작 그 여기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 관련되신 이제 분들이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뭐 제어반 잠금 장치 설치 상태 불량에서 현장 시정 조치 나와서 이렇게 그 조건부 합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리스트를 보면 거의 매년 올해도 지금 합격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거의 매년마다 이제 조건부 합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 이제 2009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노후화된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조금 더 그 유지 관리 업체랑 통해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 등록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그 관리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30억 800만 원, 3억 8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 32억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교통공원 운영은 이게 상위법에서 좀 제어하는 게 있죠.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요거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교통공원 자체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 상위법에서 제어하는 게 있죠. 이걸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예, 예, 이게 우리 지금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예. 이게 어디 상위법에서 제어가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다음 뭐 별도의 어떤 사업비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인건비하고 그 공원 그 유지 관리비에 이제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 그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통사업처장 인건비 3개월분이 여기에 반영이 돼요. 네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7억 4,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교통처장의 인건비가 2개월치가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예.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요게 이제 그 도시공사 이제 교통 사업차가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그 처장 밑에 팀이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틀려서 그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렇게 나누고 이제 대중교통과도 이제 일부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인건비를 총괄 그 처장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장이 이제 한 군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이제 도시교통 정보센터라고 축백동에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과에 그 교통약자 관련된 그 관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교통사업처장의 신분이 도시공사
소속되어 있는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전부 위탁 사업비에 분산돼 가지고 인건비 처리가 되는지, 편의상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상은 뭐 우리끼리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 예. 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전혀. 저희들을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급여가 왜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게 뭐 계약직 직원분도 아닌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런-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예.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업을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부서가 틀리고 이제 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제 하나로 묶여 있긴 한데 회계도 그러면은 그 아마- 도시공사의 처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위탁 사업으로 다 일괄 처리하시는 처장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교통사업처처럼. 그럼 그 다른 분들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이거를 해봤는데 한번 지금 확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이게 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기형적으로 급여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예산이 쪼개져서 그분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전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좀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다른 도시공사의 다른 처장님들도 이렇게 지금 급여가 예산이 이렇게 쪼개기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좀 같이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정보센터 여기 운영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탁 사업인 뭐 최우통 위탁 씨는 사업으로 이제 21년 21년. 21년도부터입니까? 예. 이게 센터의 주 목적이 뭐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 교통시설물을 제어를 합니다. 그 센터에서 전체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신호 조정 뭐 이런 거를 전체를 다 그쪽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센터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나 이런 곳에 그 신호 연동 조정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거든요. 그 통보가 오면은 이제 그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가 워낙-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뻥 뚫리게 해주는 기가 막힌 어떤 신호 체계라든지 어떤 굿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또 ITS라고 지금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 100억 들여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통째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면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굴빛 따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센터에서 일괄 조정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CCTV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처리하고 마는 그거하고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하거든요. 시에서 예. 이제 그 대규모 주택 단지가 이제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거 할 때 이제 의견을 같이 제시해가지고 교통 전반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통정보센터가 그 설치가 되고 나서 나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은 조금 미미할지 몰라도 이제 추후에는 계속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이제 깔고 있는데요. 그게 다 깔리고 나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언제 다 깔리는 거죠, 인공지능? 지금 1차는 올해 연말이면 끝나고요. 예. 지금 2차로 또 국비를 지금 54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가넷이 된 상태인데 그거 이제 2년 정도 더 깔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일반직이 이제 5분이 계세요, 처장님 포함해서. 이분들은 이제 정규직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문 임기직이 있고 일반 임기직이 2분이 계세요. 예, 예. 이분들은 무슨 어떤 전문가인가요? 박사급이 있습니다. 박사급이 박사급이요? 있고요. 석사급이 있습니다. 예. 상근입니까? 네, 상관입니다. 예. 그 정보센터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치고는 급여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이게 그냥 순수 봉급인 것 같은데 기본 봉급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무슨 뭐 여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플러스하게 되면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예, 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거를 지금 논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조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이제 정책관으로 이제 근무했던 분도 있고요. 경력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박사급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통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시가 상당히 복잡한데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이제 그런 뭐 문제점 있는 거를 좀 발굴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과제를 일부 드렸습니다. 고덕 신도시하고 지대역 앞에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지금 같이 논의하고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고 그래야 있거든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지금 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업을 갖다가 예, 예. 과업을 본청에서 어느 정도 과업을 좀 주어지고 네, 그렇게 지금 거기에 방향을 따르는 잡고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따르는 결과도 서로 분석을 하고 해야지 여기에다가 뭐 이거 다 맡겨서 무슨 뭐 교통 뭐 연동화 시키고 뭐 네, 단순히 그런 작업뿐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네. 실효성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인공지능 그 체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크게 뭐 실효성을 잘 못 느끼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갸우뚱 할 있습니다. 정도면 예,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 진짜 뭐 한 2, 3년 있다가는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재평가를 필요합니다. 꼭 예, 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말씀드립니다. 167페이지 대중교통 정책 운영 지원 보면 행감 때도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버스 개선 명령 버스 운송 결손금 조사 용역이 이제 매년 하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그 내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네, 이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용역은 그 매년 용역 업체가 같습니까? 저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입찰을 합니다. 예, 다릅니다. 그러면은 실제 계속 바뀌었습니까? 그동안에? 2000 금년도에 그렇죠. 2021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2020년도는 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예, 예.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아,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이게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그것과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뭐 버스 업체하고 또 그 용역 업체하고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상호 이제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 결손되는 부분도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는 뭐 7억 정도, 7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 300억이 넘는 결손금을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용역 업체에서의 검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검증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행감은 아니지만 여쭤보는 네,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잘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 회사와 이 용역 업체와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이것도 340억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큰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게 260억에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 이제 2022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 본 예산을 세울 때 이제 한 50억을 본 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잡은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도 한 340억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네, 추경까지 해서 지금 330억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네. 도비 매칭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85대 그러니까 15대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네. 그럼 이건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이제 금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000원 범위 내에서 예. 이제 경기도 도비하고 이제 시비 매칭 사업을 했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그 택시 가동률 좀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가 좀 수수료율을 좀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수료가 보면 그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는 0.5%에서 0.9%. 그다음에 한정 택시는 한 2.5% 정도 그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10,000원 미만이 한 75% 정도가 이제 10,000원 미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000원까지는 한 18% 정도 법인이나 개인 18% 정도 되고 한정 택시는 거의 10,000원 미만이 한 93%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이제 택시 회사들도 그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 수수료를 좀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높여주는 겁니다. 아니 뭐 늘려주는 건 좋죠. 늘려주면 얼마든지 늘려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데 점점 시민분들은 이 택시 이 승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금년도 거는 금년도에 수수료 지원한 거는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뭐 100% 이상 100% 이제 인상을 시켜주는 거야 아니 예, 이건 그렇습니다. 누가 예.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는 이제 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택시 업계 뭐 사장님들하고 조합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에는 또 이제 택시비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 저희가 좀 이렇게 예,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택시 업계가 어렵고 뭐 코로나19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이거 우리 그 평택 시민들 승차란에 계속 부딪히고 있고 정말 운행률이 상승하지 높여지지 않는 그 운행률이 담보로 정말 되지 않는다라면 이 지원 이거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뭐 대화를 통해서라도 운행률을 뭐 몇 프로 이상까지 올리지 않으면 뭐 좀 규제하는 방법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고 하면 이제 택시 업계하고 그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할 거고요. 이제 이번에 뭐 아직 그 12월 1일부터 이제 그 콜비가 인상이 되면서 며칠 안 지났지만 지금 일단 가동률이 자체 평가를 한 거지만 가동률이 좀 올라갔다라고 와서 좀 그 콜센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저희가 좀 이렇게 이제 카드 수수료도 좀 인상시켜주고 그러면 좀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제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동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217페이지 특별 교통수단 도입 지원. 이게 지금 차량을 지금 증차시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차량 교체하거나. 2대 증차하고요. 대표차 1대 하는 겁니다. 이거 그 내구년안이 이제 지나서 이제 7대를 아니 저 한 대를 교체를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7대를 교체를 했고 네. 이거
내구 연한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 그것대로 이제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럼 키로수는 얼마나 뛰었어요? 이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대폐차 할 때 키로수 네.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키로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번에 뭐 행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증차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증차만이 또 뭐 대폐차야 당연히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네, 예, 바꿔주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 증차만이 이 특별교통수단의 어떤 만족도를 올려주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네. 그 이제 이 도시공사하고 특히 이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같은 뭐 운전자가 다른 데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시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그 운행률이 낮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제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네. 예, 그 도시공사하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다 예약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즉시 콜제라든지 그런 걸 바꿔서 좀 운행률을 좀 높이려고 그러니까 딱 계획하고 하나예요.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저희들을 만족시켜 뭐 여기 있는 산업건설 위원들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전혀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58만 평택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그 6천 몇백 명의 그 장애인 분들하고 또 일반 또 3천여 명의 교통약자분들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만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다른 국에도 좀 이야기를 좀 한 건데 이거 지금 위탁 사업들 보면 위탁 하시는 건 좋은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수수료를 위탁비를 57억 5천만 원을 지금 저희들한테 심의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하실 때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받은 것도 없어요. 이 내역에 대해 57억에 대한 내역이 그래서 우리 그 도시주택국 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공사 예산이 전체 8,200억이라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 도시공사에 대한 특히 이런 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전혀 지금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탁 사업비를 올리시는 각 과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냥 57억 그냥 전출금 주는 거 밖에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뭐 대중교통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공사 위탁 사업비가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제대로 내역이 통보가 안 오니까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 네,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 말씀드리고 요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을 별도로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좀 세심하게 작성을 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네요. 응시 2월이 2개가 있고요. 뭐 2월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이번 예결위 때 좀 면밀히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사업의 예측성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연내 마무리가 안 되고 2월 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나름대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페이지 146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산출내역에 보면 10만 원씩 해서 700명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022년도보다는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146쪽에 보면 지원 현황에 보면 지금 그 2020년도에는 695명, 2021년에는 548명. 근데 2022년에는 10월 30일 기준에서 500명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 700명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이게 줄어드는 형태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도 접수를 받아놓고 예.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부 한 얼추 100명 되는데요. 근데 현재 여기까지 온 걸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감소가 됐고 예, 예. 현재 그 10월 30일까지는 500명. 그럼 한 두 달간에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올해 지금 가능하다는 예산으로 겁니까? 지금 다 집행을 못 해가지고 후년도에 또 지금 접수를 이미 받아놨거든요. 얼마 전에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여러 번 했더니 폭증을 해서 지금 접수 받아놓은 걸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58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비용도 약간 좀 2022년보다는 증액 편성을 했어요. 집행률도 뭐 93%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159쪽에 그 산출 내역들이 나오는데 네. 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용품 구입비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에는 700만 원이었었는데 2023년 요구액은 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재료가 이제 그거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면은 두 번, 2년, 3년 정도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마이크라든가 교육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이크라든가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쓸 수가 있어서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2022년도에는 350만 원 곱하기 2로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올해는 250만 원 곱하기 2. 좀 그거를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그 감안해서 그러면 예, 맞습니다. 줄였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내용연한이 좀 있는 거는 그거 이제 계속 똑같이 안 사도 돼서 그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사준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근데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는 보면 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비로 해가지고 3천만 원 곱하기 5개소였었는데 2022년도에는 2천만 원 곱하기 5개소였었어요. 그러니까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조금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자재비 이런 게 좀 조금씩 이제 인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 이제 자재비 정도 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연간 단가 공사는 올해는 144개소에 5천만 원을 지금 그 요구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145개소에 7천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이게 2천만 원으로 또 여기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 시설물 유지하고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맞춰서 이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 페이지 162쪽 아까 이훈하 의원님도 조금 그 질의를 했었는데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에서 보면 163쪽에 보면 이제 평가금 및 성과급 등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 한 3,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성과급 평가를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울 때는 21년도 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늘어서 2022년도에 늘어가지고 6명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 인상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21년도 중반에 그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요건 이제 전액을 1년간 전액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성과급 산출할 때 보면 그 월 보수액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평가 등급으로잖아요. 예, 예. 이 평가 등급은 총 250%로 하는데 경영평가 평가급이 150%, 자체 평가급이 100%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평가를 하고 그 성과급 같은 경우는 2022년 성과급을 2021년도에 평가해서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22년도 지금 평가가 이게 나온 겁니까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그러면 이건 추정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금액을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하고 이제 그 나오는 금액을 맞춰가지고 대략적인 상황으로 해서 곱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는 이제 4명이고 근무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예. 차이가 지금 거의 더블 지금 6명으로 늘었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평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성과급이 뭐 조금은 틀려질 소지가 있는데 예, 예. 그 약간 유동이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중 그 교통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그 올해죠, 올 예산 작년도에 이제 평가할 때 보니까 대중교통과 그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죠? 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그 페이지 169쪽에 보니까 도 공영버스 운행 결승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 운영 손실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가내시로 보냈어요, 그렇죠? 이게 확정 예. 내시가 아니고 지금 뭐 임시 쉽게 말하면 뭐 임시 그 내시액이라고 좀 봐도 예,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그 뒷 페이지에 보면 평택시가 이제 가내시 이 대수 4대하고 그 부담 지시액도 2억 2,400만 원으로 네. 그렇게 지금 부담 지시액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그 2022년도에 그 2억 8천에서 2023년도 이제 3억 2천 정도로 그 증가가 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2021년도 거 보면 이게 3억 5천 했다가 다시 2022년도 2억 8천으로 줄었어요. 네.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일률적이지 않나요, 좀? 요거 이제 평가 자체를 이제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의회마다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좀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올해는 증액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감액이 조금은 돼서 나올 수도 가내시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71쪽 보죠.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해서 2022년도 본 예산 때 그 300억을 신청했었죠, 그렇죠? 네. 300억을 신청했다가 산업건설위에서 100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 100억을 삭감을 했으면 200억인데 그렇다면 추경 때 지금 60억 정도가 그 요구해서 그 요구액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러니까 본 예산에 이제 260억을 그 애초에는 300억을 예, 300억 했는데 이제 삭감이 돼서 이제 260억이 본 예산에 쓴 거고요. 또 추경 때 이제 3회 추경에 해서 이제 75억이 그 또 계상이 돼서 이제 335억이 된 겁니다. 아, 335억. 예, 예, 예. 이건 본 예산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놀리면 2023년은 지금 그 340억을 요구했는데 네. 이 요구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반기만 다 이게 이제 그쪽들한테 요구액들을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반기랑 나눠서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제 그동안은 분기별로 이렇게 청구받아서 이제 줬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그 노선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월별로 이제 집행을 해야지만이 그 회사에서도 그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노선 개편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버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9년 동안 이렇게 분납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희 내년부터는 좀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5년 내에 이제 이렇게 다 버스가 다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월별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 월별로 내년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을 다 확보해도 확보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확보 못한 만큼만 확보를 해주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는 건가요? 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71쪽 잠깐 한번 봐보죠. 그 서울고속이 시공령이 2대고 개선명령이 62대에서 64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제가 2022년 걸 보니까 62대였었어요. 네. 2대 정도가 더 늘어난 거고 협진여객은 반대로 지금 시공령이 5대고 개선명령이 36대가 돼서 41대인데 네. 2022년도를 보니까 47대였어요. 여기는 이제 줄었어요. 그렇죠? 네, 줄었습니다. 여긴 줄었고 평택여객은 지금 시공령하고 개선명령 합쳐서 72대인데 22년도에는 73대 한 대가 줄었고 네. 그다음에 뭐 가곡여객, 지인여객은 뭐 작년이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송탄여객, 율포여객도 작년이랑 올해랑 8대씩 똑같고 지인여객이 2대가 늘었고요. 그렇죠? 네. 작년 6대 있다가 올해 8대로 근데 대원고속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시공령하고 개선명령 그 대수를 보면 총 18대인데 작년도 보니까 23대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제 줄은 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노선을 좀 정리하면서 예,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대원고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5438하고 그 다음에 6801번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평택버스가 이제 없었는데 이 평택버스 9대가 6,800번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한 대 정도 더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73쪽에 보면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도비 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이제 임시 통보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확정이 아니고. 예, 예. 근데 그 뒤에 도비 보조 내시설 및 부담 시설을 보니까 화성하고 평택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화성 같은 경우는 그 20개소고 저희는 15개소예요. 네. 근데 거기 저희한테 부담 지시액 내려보낸 거를 보면 화성하고 비교했을 때 그 화성이 17억 5천만 원 대략 우리가 이제 13억 1,800만 원 정도 대략 그렇게 가는데 그 운영 개수를 감안하면 우리 쪽이 좀 약간 가내시액이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일일 운송 수지를 그 이제 50만 원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50만 원 이게 운송 비용이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운송 수입을 한 15만 6천 원 정도 보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이제 적자나는 부분이 한 34만 4천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대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그 거기다가 이제 365에 하니까 이제 18억 8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3대 7로 해서 이제 30%는 도비, 나머지는 이제 시비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이제 가 내시액이 이제 확정 내시액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려오다 보면 이 여기 지금 저희가 부담 지시액을 1년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부담액을 충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 이 부담액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확보를. 이제 1년씩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예, 예, 예. 이게 이제 1년씩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7쪽으로 한번 보죠. 그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금 지원 이것도 경기도 내시에 의한 배정인데 그럼 이건 확정 내시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 시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그 부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산업건설위에서 한 10억 정도 삭감을 본 예산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 207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을 보면 거기 버스 지급 단가들을 보니까 네,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보니까 2022년하고 똑같아요. 네, 예. 이게 미터 세제곱이죠, 그렇죠? 미터 세제곱당 노선버스가 6,530원 맞나요? 예, CNG 네. CNG는 그렇습니다. 전세버스가 미터 세제곱당 3,265원. 작년이랑 같은데 이게 보니까 2020년서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네, 2022년도하고 3년도가 지금 같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산업건설위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었네요. 이게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 추경 때 100억을 확보한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년도에는 이게 유류세 감면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예. 예, 추경에 이제 확보를 안 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이번 마무리 추경에 한 15억 정도를 그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류세 감면이 금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유류세 감면이 없어지면 그 단가가 이제 많이 바뀝니다. 지금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단가가 그 152원, 화물차 같은 경우 152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낮은데요. 내년도가 되면 화물 같은 경우에는 345.54원 이렇게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네, 요구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이게 그 2022년도에 120억을 삭감했었어요. 본 예산에. 네, 네. 그러면 이거 추경에 확보를 안 했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금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류세가 많이 감면되는 바람에 그 집행률이 좀 낮아서 더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요구한 겁니까, 금액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예, 예, 그렇죠. 예. 똑같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12쪽 좀 보죠.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두 번째 버스 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버스 도착 정보 정확도 향상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예산보다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그 저기 안중에 보면 안중초등학교 아시죠? 네. 안중초등학교 위쪽에 보면 복지관 가는 그 사거리 못 미쳐서 거기 버스 정류소가 하나가 있어요. 네. 정류장이. 네. 거기서 섰다가 조금 그 안중초등학교 위에 사거리 쪽으로 와서 우회전해서 안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다시 좌회전 받아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그 안중 구시장 입구 쪽으로 내려와요. 거기 중건설 있고 그러는 건물 준쇼핑인가요? 그 건물 앞에 네, 네. 거기 그 뭐 노인분들이 많이 거기서 버스도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기로 오는데 거기에 전에 그 이 전광판 그 도착 시간 같은 거 알려주는 그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제거를 했는데 제가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걸 제거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GPS에서 잡히는 시간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안쪽 초등학교 위에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 그 밑에 만약에 3시에 버스가 3시이다 그러면 3시에 만약에 그 준쇼핑 있는 건물 앞에 그쪽에서 이제 3시에 만약에 정차를 한다 그러면 이게 3시가 아니라 도착이 3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이미 기다린대요. 그거를 한참을. 그 시간대가 그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이제 막 통신상의 장애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때 예,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쪽이 그러던데요? 아마 그게 안 돼가지고 예. 그 좀 이렇게 제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좀 안 돼서 이제 좀 제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예,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3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비용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조금 넘게 요구액을 했는데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골 버스 승강장들 보다 보면 폭이 너무 좁아요.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비 오고 그러다 보면 거기 앉아 있어도 비막이가 되지도 않고 또 겨울 같은데도 사실 바람막이가 되질 않아요. 상당히 폭이 좁은 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도 폭이 좀 기본적으로 인도가 이제 그 2m 이상 유효폭 2m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강장을 설치하더라도 2m 이상 유효폭이 돼야지만이 거기에 이제 그 교통약자가 이제 휠체어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1.5m까지는 이제 나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승강장을 그렇게 기본적인 승강장 하게 되면 보통 한 폭이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근데 시골 겁니다. 같은 데는 사실 인도가 거의 없어요. 인도가 없는 상황이라 뭐 휠체어를 타고 거기를 간다는 자체는 네.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 버스 승강장 의미가 크게 없더라. 그래서 그런 예, 쪽은 예.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예,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0m 내에는 내 주정차를 하면 다 걸리게 돼 있죠. 벌금을 물게 돼 있죠. 좌우로 10m씩. 그렇죠. 좌우로 10m. 20m 그쵸? 확보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참 그 시골 같은 데는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왜 애매한 상황이 많냐면 대부분 이제 버스들이 마을이간까지 들어와요. 마을이간 앞마당까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면 저 주민들이 당연히 마을이간 앞이니까 거기까지 몰고 와서 차를 세워놓겠죠. 당연히. 그런데 버스 타시는 분들이 오다 보면 돌리기 좀 불편하고 그러면 그걸 찍어가지고 바로 그냥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저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마을이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일단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인데 그런 데다가 이게 버스 승강장의 어떤 이런 규정 때문에 또 이게 시골 분들이 자꾸 뭐 끊겨가지고 또 벌금을 내게 되면 또 상당히 좀 그 운전기사들이나 또는 기타 그거를 또 신고하는 분들하고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해결 방안 없습니까 그런 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버스에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차량 등록 사업소 좀 제가 좀 잠깐 질의를 좀 드릴게요. 232쪽에 보면 차량 자동차 관리법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징수 금액들이 징수에 관련된 그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징수일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뒤에 234쪽 과태료 체납 징수랑도 뭐
같이 그 연관이 될 텐데 지난번 제가 그 2021년도인가요? 결산 그 나온 거 보니까 좀 징수율이 좀 낮고 그러던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저기 금액이 과태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차량 압류하는 게 이제 보통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예금 압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좀 방안을 좀 찾으셔서 되도록이면 징수율이 높게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